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가 유럽 이적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33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선물한 이후에 곧바로 전 세계 최고의 클럽 중에 하나인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죠. 이어서 뮌헨에서도 분데스리가 우승으로 한국인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중에 2개 리그에서 우승컵을 획득한 선수가 됐고요. 덕분에 세계 최고의 센터백을 논할 때 김민재는 빠지지 않는 후보가 됐습니다. 실제 이번 시즌 스탯을 살펴보더라도 경기당 가로채기가 2.4회로 유럽 5대 리그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높은 수치이고 롱패스 정확도도 86%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드리블 돌파 허용률은 90분 동안 평균 0.13회로 거의 1대1 돌파를 당하지 않는 철벽과도 같은 수비력을 과시하고 있죠. 이건 5대 리그 3% 안에 드는 수준으로 괜히 세계 최고에 꼽히는 게 아닙니다. 태클 성공률은 68%, 공중볼 경합승률 73% 등 다른 수비 수치도 상위권에 들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김민재는 현 시점에서 최고의 센터백들 중에 한 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독일 매체나 뮌헨 구단에서는 오락가락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월클 수비수 출신의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 진짜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투엘 감독과는 달리 올 시즌 내내 김민재를 붙박이 주전으로 생각하면서 중용했으니까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아킬레스건을 다치고도 계속해서 경기를 뛰었던 게 흠이지만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선수였다는 겁니다. 덕분에 뮌헨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최소 실점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시즌이 끝나자마자 뮌헨 구단 측은 김민재를 다른 구단으로 팔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김민재의 높은 연봉 때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김민재 연봉은 1200만 유로로 한화 185억 원 이상으로 이 금액도 상당하지만 알고 보니까 김민재는 옵션 포함 1700만 유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화로 바꿔도 262억 원이 넘는 거죠. 이는 분데스리가 수비수들 중에 최고 연봉이고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도 탑5 안에 듭니다. 그 비싼 프리미어리그로 가도 수비수 중에 김민재가 최고 연봉을 받는 셈이고요. 그래서 뮌헨 구단의 수뇌부들 중에 돈 생각을 우선으로 하는 임원들이 기를 쓰고 김민재를 이적시키려고 하는 거죠. 특히 레버쿠젠의 요나단 타를 영입하면서 뮌헨은 이제 김민재를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뮌헨의 태도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부상까지 감수하면서 우승에 최선을 다했더니 이제 연봉이 부담스럽다고 판다고 하면 단물만 쏙 빼먹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면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기 편한 것도 사실이죠. 솔직히 실력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김민재가 또 다른 빅리그로 이적해서 세계 리그 우승컵을 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김민재가 인기 없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팀으로 이적을 못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독일 매체인 빌트에서 김민재에 대한 관심 클럽을 정리한 결과는 유럽 3관왕에 빛나는 PSG와 더불어서 사우디의 알나스르, 이탈리아의 AC 밀란까지 굵직한 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PSG로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줬죠. 캄포스는 2022년에 갈라타사라이에서 전략 고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이벌 팀인 페네르바체의 김민재를 인상 깊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져온 관심이 이번에 폭발하면서 김민재 영입설에 최선두에 올라선 겁니다. 프랑스 매체인 풋메르카토에서는 캄포스가 직접 파리에서 김민재 에이전트와 이적에 대한 협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독일의 빌트는 이 소식을 부정하면서 이런 만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프랑스발 소식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건 충분히 증명되기도 하죠. 가짜 뉴스까지 생길 정도로 김민재 영입에 파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있는 이강인도 제대로 안 쓰는 PSG는 한국 팬들에게 상당히 민심을 잃고 막 엄청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팀 전체가 엄청나게 빠르고 강한 압박으로 스피드 있는 경기라는 PSG와 김민재 플레이 스타일은 잘 맞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뮌헨이나 PSG는 자국 리그에서 워낙 압도적인 강팀이라서 리그 경기들을 보는 게 큰 재미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보면 나쁘지 않지만 가장 많은 경기는 결국 리그 경기인데
이 경기가 재미없다면 응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특히 김민재는 수비라서 프랑스 리그에서는 김민재가 활약하는 장면이 더 드물 거고요. 때문에 많은 팬들이 바라는 건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 하나로 이적해서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리버풀이 김민재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매체인 커트 옵사이드에서 단독으로 김민재의 리버풀 이적설을 보도한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버풀은 이번 여름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인 김민재 이적을 모색하는 클럽들 중에 하나이다. 뮌헨은 최근 김민재 이적 요구액을 5천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로 낮췄다. 선수 본인도 이적을 원하고 있다라면서 뮌헨이 이적료를 1,500만 유로로 낮추자 리버풀의 관심이 올라갔다고 밝혔죠. 실제로 뮌헨이 이 금액을 요구한다면 김민재의 현재 가치에 비해서 엄청난 헐값으로 독일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 평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판매하는 셈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서 김민재 몸값은 4천만 유로로 평가되고 있는데 나폴리 시절보다 2천만 유로나 낮아졌죠. 이미 2년 지나서 30대에 접어들고 하도 독일 언론들이 김민재만 까다 보니까 독일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도 이를 반영해서 평가를 낮췄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러니까 뮌헨에 있는 게 기분 나쁘다는 한국 팬들이 많은 게 이해가 갈 수밖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실수 한 번에 역적 취급하고 부상을 참고 우승시켜줘도 판다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선수의 실제 가치보다 더 싸게 영입할 수 있다고 하면 김민재를 거절할 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버풀까지 김민재 영입 전에 합류한 게 아예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걸로 보이죠. 게다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로 복귀하는 뉴캐슬 역시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미 접촉을 몇 번 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챔스 진출팀인 첼시에서도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뮌헨이 팔아주기만 하면 김민재를 살 팀은 챔스 수준에서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뉴캐슬이나 첼시 모두 돈은 많은 클럽이기에 김민재 연봉이나 이적료도 감당되고요. 가장 핵심은 리버풀인데, 리버풀로 간다면 한국의 반다이크라고 불리던 김민재가 진짜 반다이크와 같이 뛸 수 있잖아요. 성적을 떠나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정말 가슴이 벅찰 것 같지 않으신가요? 리버풀은 원래 김민재가 나폴리 시절에도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였던 팀입니다. 그때는 영입전에서 뮌헨에게 패배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지만 이번엔 다르죠. 리버풀 전문 매체인 안필드 인덱스는 현재 리버풀 수비수들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김민재 영입에 대해 말했는데요. 데뷔 시즌에 리버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끈 슬롯 감독은 이 기세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비진을 보강해야 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최고의 수비수인 반다이크는 33살의 나이로 더 이상 매주 90분씩 뛸 수는 없다. 코나테 역시 계약의 마지막 해를 맞이한다. 김민재의 뛰어난 신체 능력과 축구 지능은 영국 축구에 적합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최고 수준의 클럽 대회 경험도 갖추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에게 수비진의 깊이와 경험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슬롯 감독의 시스템에서 김민재가 최고의 기량을 찾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김민재 영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민재가 리버풀로 이적하기만 한다면 김민재 반다이크 조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황희찬과의 맞대결도 볼 수 있고 정말 볼거리가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김민재 리버풀 이적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